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얼마 전 통일담담에 출연하셨던 교장 선생님 기억하세요? 탈북 청소년 중고등학교를 이끌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조금이나마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비슷한 분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아이가 8명이에요. 근데 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네. 총각 엄마 김태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총각인데 엄마인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탈북미 유튜버 나민희 씨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몸이 정말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요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하시는 네, 그런 분인데, 총각인데 어떻게 엄마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총각인데 네. 엄마 역할도 한다고 해서 별명이 그냥 총각 엄마라고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시작을 말씀드려요. 네. 우연한 기회에 북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친구가 하룻밤 같이 자자고 해서 그 하룻밤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산 지 이제 20년 됐어요. 20년 전부터 엄마 역할을 해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북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은 한 22년 됐고 아이들과 같이 산 지는 20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실례지만 외모로 봤을 때는 30대 초반 같으신데 20년 전이면 10살 때부터 하신 건가요? 5살? 네, 굉장한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금 모두 8명. 그러니까는 네. 정확히 말하면 그 처음에 만난 그 아이가 혼자 있었고 하룻밤 같이 자자고 해서 그 하룻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획도 한 적도 없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는 8명이지만 네. 저랑 같이 살면서 이제 홀로서기 한 친구들까지 다 합치면 총해서 26명. 그러니까 일종의 그룹홈 같은 개념인가요? 그룹홈이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가정의 역할을 하다가 네네. 또 성인이 되면 나가서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훈훈한 미담으로 그것도 2년,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어오신 분인데요. 자, 대표님이요. 지금 제가 좀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강남 8학군 출신이세요. 미대 오빠예요. 네네. 오. 아니, 이거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까 우연히 하룻밤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강남 8학군 출신이고 참 말하기 웃기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미대를 갔어요. 미대를 가고 졸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저희 회사 고참이 봉사활동 한번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가 아동 출판사였어요. 그래서 종무식, 시무식을 좀 특별하게 의미 있게 하자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형 그 아동 보육원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아이들 놀아주기도 하고 뭐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이랑 노는 모습을 보고 그 선배가 아이들이랑 굉장히 잘 노는데 한번 내가 하는 봉사활동에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노는 건 자신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되게 했고 순진한 분이시네. 어디로 끌려갈지 알고 그걸. 그래서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북에서 온 아이들이 한 3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북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그게 한 적이 없어요. 뭐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게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각각 자기 집에 있고 각자서 모여서. 그래서 1대1 매칭이 돼서 이렇게 봉사자와 아이와 만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였는데 그렇게 이제 다 같이 한번 모이는 자리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북한 이탈주민이 살고 있구나. 관심 없는 저의 이 현재 상태도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럼 궁금한 게 그 탈북한 아이들은 북한에서 온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었습니까? 없는 아이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그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고 같이 네네 있는 아이들이었죠. 우리 민희 씨는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네. 어린 아이들이 남한에서 적응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약간 사춘기도 있을 거고 어렸을 때 오면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저렇게 대표님처럼 되게 엄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더 안전하게 더 이제 정착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 대표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알고 계셨어요?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오. 그리고 이제 그 카페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카페에 가면 대표님이 그린 작품도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는구나. 정말 찐으로 어떤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일을 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일단은 어머니였으면은 엄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족들이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살고 시작하고 나서 한 2년간은 가족과 연락을 못했어요. 영끈차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제 숨겨진 자식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가 그 아이를 언제 봤으며 네가 또 저희 엄마 눈엔 저도 애인데 애가 무슨 애를 키우냐. 가끔 놀아주거나 지원해주는 정도도 아니고 아예 네. 네. 데리고 살겠다고 하니까. 아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네.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걔가 몇 살이었나요?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이름이 혹시 이름 염하룡이라고. 하룡이. 네. 예.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사실은 저는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 그 엄마를 먼저 만났어요. 하나원에서요. 하룡이 엄마. 네. 어. 근데 하룡이 엄마가 퇴소를 앞두고 고민이 좀 많았어요. 나 혼자 이 남한 땅에서 추스르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집을 받으면 한번 놀러 와달라 우리 아들 좀 만나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한번 갈게요라고 했고 그 엄마의 약속을 지키러 갔는데 그 엄마는 안 계시고 아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뭐 브로커비며 뭐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일하러, 없이 예, 지방까지 가게 된 탈북하신 거예요. 분들이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엄마는 굉장히 솔직했어요.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안 취업 하지.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저도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찾다 지방까지 가게 됐고 그러니까 애는 올라오기 혼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혼자 있고 그런 이런 친구들 많다고 상황이었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혼자 있기 싫어서인지 저보고 하룻밤 같이 자자고 하는 형하고 거예요. 같이 자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화를 했죠. 엄마 저 자고 내일 들어갈게요. 근데 그 내일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보니까 하나원에서 이렇게 애를 중국에서 거생스럽게 데려왔는데 혼자 정착하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중국에 보내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애를.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분이 있으면 정말 그 아이는 복 받은 거죠. 우리 큰애가 4학년이거든요. 네. 4학년이면 귀여움이 살짝 빠져요. 그래서 쟤를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낳아서 기른 자식도 힘든데 참 대단하십니다. 아, 지금 보니까요. 뭐 하루 일과를 보니까 굉장히 바쁘세요. 그죠? 네. 좀- 솔직히 뭐 주부 우울증도 오시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부 우울증이 올 정도의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 여유조차도 없이 사실은 좀 많이 예, 정신없이 살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약간 불안함, 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좀 요즘 들어 좀 있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이 선택이랄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재밌고 또 한편으로 좀 다이나믹하고 이 산에 들고 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학교로 막 불려가는 일도 사실은 조금 있었고요.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8명에 또. 그 당시에 막 10명, 11명 막 이랬으니까요. 어우, 나 정말. 지금 제가 살고 있으면서 제일 작은 숫자예요, 8명이. 지금 8인분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노나요? 아, 애들은 놀아요. 안 도와주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버릇없다 못됐다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엄마가 뭘 할 때 도와줄 생각조차 안 했어요. 엄마가
태훈아 뭐 해줘라고 하면 알았어였지.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할 때 얘들아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하면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지. 제가 먼저 요청을 안 하면 다들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죠. 보통 애들은 똑같구나.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아, 저는 둘도 미치겠거든요, 지금. 아, 8명 정말 대단, 8명이 제일 작은 숫자라고. 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모두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분이 방송을 타시는 거겠죠. 아 그런가요? 네, 총각 엄마와 탈북민 아이들 8명의 한 집 살이, 뭐 전쟁 같은 일상인데 참 어떻게 이런 분이 세상에 존재하실까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김태현 대표님의 이야기는 다음에도 또 계속됩니다. 통일, 감사합니다.